퀵 테스트부터 한번 봅시다. 조한이 책 있어? 그거 아닌데. 그거 사라고 그랬어? 누가 이거 사라고 그랬어? 저기 데스크에서? 지난번에 상담 갔을 때 받은 이번에 그래? 이거 학원에서 샀어 혹시? 아니요. 아 그래? 그럼 너 그거 그냥 공부할 때 봐. 이걸로 프린트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 조금 더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지금 애들 보는 책 저건데 저거 상권 학원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지금 상권은 거의 다 나가서 선생님 그냥 복사본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저게 다 나가면 이제 학원을 나가야 돼. 학원은 저걸 사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거야. 네. 이거 2권으로 돼 있으니까 저거를 사야 돼. 두 번째 거. 자, 덥지? 원빈이 어디 있어? 준혁이 어디 있지? 이거 뭐야 이거? 수빈, 주환이, 채원. 응? 응, 켜. 나 자. 전화는 혹시 아니잖아. 수빈 어디 있어? 아 그래 근데 나가 있는 우리끼리 정상했어. 나가서 못 들었으면 자. 왜 그래? 유진, 0부터 그래. 0부터 태유. 16분은 얘기하고 있는. 너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니? 태윤이 늦게 왔어? 아, 그건 아니야? 자, 봅시다. 켜졌어? 오, 시원해. 그래서 저기서 먼지 나오는 거 아니야? 문제인데 이걸 쓰고 먼지 마시자. 따위야. 밖에서 엄청 마시고 먼지 마시자. 먼지 따위가 뭐 나랑 마스크 찾아봐야겠다. 미세먼지. 나는 먼지 마신다. 아, 덥다. 이거 한번 풀어볼 거야. 네, 있어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똑같이 내드렸죠. 이건 뭐냐면, 요런 거예요. 여기 물 밑에 물방울이 있죠. 그죠? 근데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커지겠죠. 왜?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이 다를 테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압력하고 여기 압력이 이제 변하면 부피도 변할 텐데 그 곱은 항상 일정하다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피 변화를 보고 압력을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PV는 P-V- 이게 일정한 값을 항상 띄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물밑이고 물밑 여기가 수면 근처다 라고 했을 때 부피가 V에서 V-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9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분의 4 파이R 3승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거 반지름이 얼마였죠? 1cm였죠? 1cm였는데 위로 가니까 반지름이 2cm가 됐다. 그죠? 2배가 됐네. 그럼 2배가 되면 부피는 8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8배가 됐어요. 8배. 8배. 그러면 요게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압력은 8분의 1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8분의 1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물 밑에서의 압력을 찾아야 되니까 요 8분의 1배면 요거는 8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요게 1일 때. 요게 1일 때 요건 8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잠시만. 요게 8배가 됐기 때문에 얘는 여기보다 8배가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기압이잖아. 여기가. 수면이 요게 1기압이거든요. 자. 여기 1기압. 그러면 요거 몇 기압? 8기압이 돼요. 8기압. 8기압. 그래야지 요게 8배가 됐기 때문에 요게 부피가 1이었을 때. 요게 1일 때 요게 8배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물 밑에서의 압력이 8이라고 했을 때 요건 8분의 1이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곱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1기압이면 여기는 8기압이다. 자, 그리고 1기압에 대한 것이 물 깊이로 따지면, 물 기둥으로 따지면 10m랑 맞먹습니다. 실제로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깊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문제는 여기가 대기압으로 1기압이에요, 이미. 1기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기압만큼의 물의 깊이가 돼야 돼서 70m 내려가는 거죠. 70m. 수면에서.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잘 찾고 그냥 80m라고 대답한 학생들 많죠? 그죠? 여기가 1기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차이는 7기압 차이입니다. 7기압 차이. 그래서 70m 내려가야 돼요. 70m.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샤를 법칙인데, 여러분들이 변하는 비율 찾을 때, 자, 모든 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점을 향해서 간다라고 했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 273 약 도시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얘네가 1도 올라갈 때 얼마나 커지느냐. 1도 올라갔을 때 얼마나 부피가 증가하느냐. 이건 전부 다 어떤 부피에 대한 거라고 했습니까? 0도씨 부피. 자, 여기 V0죠. 여기 V0죠. 여기도 V0죠. 어떤 기체든 관계없이요. 자, T도씨가 됐을 때, 이 부피가 얼마냐, 또는 이 부피가 얼마냐, 이걸 따질 때는, 자, T도씨일 때 부피. 이거는 처음 0도씨에다가 0도씨에서 얼마나 증가했느냐, 요거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변하느냐 하면 0도씨 부피에 대해서 273분의 1씩 변하거든요. 1도 올라갈 때. 그래서 T도씨에 올라가면 T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부피 팽창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답은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0도씨 기체 부피가 546이죠. 546 곱하기 273분의 몇 도죠? 20도씨 올라갔습니까? 20도씨. 자, 요거 해주면 되니까
586 이렇게 되겠죠. 밀리리터. 자, 그 다음 4번 가봅시다. 4번은 얼음에 일정하게 열을 가했다라고 했어요. 일정하게 열을 가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가 5분, 여기가 15분, 그 다음에 15분에서 20분, 자, 여기가 20분. 그랬을 때, 요 T가 몇 도시냐? 요거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는 0도씨입니다. 맞나요? 자, 그래 놓고, 여기, 요때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이때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융해열을 흡수합니다. 융해열 흡수. 이게 잡열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얼마로 줬습니까? 80 칼로리 퍼 그램이네요. 80 칼로리 퍼 그램. 그죠? 그러면, 자,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10분이잖아요. 10분 동안 열을 가합니다. 어떤 열을 가했어요. 근데 요거는 1g당 80칼로리의 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이 결국은 뭐와 같으냐 하면 여기에다가 질량 M 이렇게 곱한 값. 질량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라고 했습니까? 실제 가열한 Q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10분 동안 만약에 열을 가한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 15분에서 20분, 즉 5분 동안이죠. 5분 동안 가열한 열량도 있을 텐데, 이 열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은 뭡니까? 물의 열량이 올라가는 거니까 CM 델타 T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근데 이 C가 뭐예요? 물의 비열이니까 이게 1입니다. 이게 1.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Q가 이 같은 열입니다. 같은 열. 일정한 열을 가해 준 거예요. 여기에서는 10분. 여기에서는 5분 가열한 거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요 Q가 얼마입니까? 요 Q가 여기에서 팔렘이죠. 팔렘. 그러면 요 식은 58, 40 M 이퀄 여기 1이니까 M 델타 T인데 델타 T가 T 마이너스 0이죠. 0도씨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T는 몇 도? T는 40도씨.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40도 올라갔다는 얘기. 자, 그런 얘기예요. 에? 됐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잘하면 이번 달에 요거 끝나고 다음 달 뭐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쯤 되면 학원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자, 오늘은 보일샤르를 해야 돼. 저기 373페이지 가보세요. 373페이지. 자, 보일샤를 법칙이에요. 저번에 이제 보일 법칙하고 샤를 법칙 따로따로 배웠잖아. 그죠? 오늘은 보일샤를인데, 자, 여기 오타가 조금 있으니까, 먼저 고치고 갈게요. 여러분들 책 보고 이제, 좀 복습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자, 보일샤를 법칙 거기 내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 이때 보일의 법칙 P0, V0는 P-V-가 성립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거기 P-가 아니고 그냥 P입니다. P, V-.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고 헷갈리겠죠. 이게 뭐야,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림상에서도요, 그림상에서 가 등온 변화, 거기 왼쪽 그림 있죠? 첫 번째 그림. 거기 보시면 용기 쪽에 온도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T라고. 그죠? 자, 첫 번째 요게 T가 아니고 T0입니다. T0. T0.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거. 등온 변화니까 두 번째 거도 T0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그림도 T0입니다. 세 번째 게 T. 맞아요. 세 번째 건 T.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잠시 보고 갈게요. 자, 이거 보일샤르의 법칙은 이거 뭐냐면, 자, 보일 법칙하고 샤를 법칙을 이제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걸 연결시켜야 돼요. 이 연결시키는 과정을 일단 잠시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압력이고 여기가 부피인데 자, 압력과 부피는 어떤 관계죠? 어떤 관계? 반비례. 반비례이기 때문에 반비례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맞나요?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는 기체에 대한 압력 부피 그래프는 항상 이런 것이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으면 위에 것과 밑에 것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다른 걸까? 압력 곱하기 부피. 그 크기가 뭘 의미할까요? 자, 요거는 온도랑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온도랑. 그래서 요게 T0면 이건 T라고 가정을 하면 자, 어떤 게 온도가 높다? T. 알겠어요? T0보다 T가 온도가 높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 점선 그래프 있죠? 이거는 등온 변화 그래프예요. 알겠어요? 즉 여기 있던 한 점에서 얘가 이렇게 그래프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온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변하지 않는다. 이해가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변한다. 자, 요 그래프는 뒤에 연력학 법칙에서 주로 다룰 거야. 거기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지금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이제 그림 보시면 압력이 P0예요. 여기 실린더고 여기 이제 피스톤입니다. 피스톤 위에 물체를 둬가지고 압력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0 있을 때 이게 V0입니다. 그리고 온도는 T0. 이렇게 보면, 자, 뭘 바꿔줬느냐 봤더니
압력을 바꿔줍니다. 압력을 바꿔주면 압력이 예를 들어 커지면 뭐 P 이렇게 되면 얘는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뭘로 바뀌느냐면 V 다시 그죠? 이렇게 바뀌었다. 온도는 T0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 또 한 번 더 바꿔보면 이번에는 온도를 바꿉니다. 온도를 만약에 올려줬다. 그러면 이 부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팽창을 하겠죠? 그죠? 팽창을 했을 때 기호를 얘는 V로 그냥 뒀네. 자, V가 되고 압력 P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T. 이렇게 뒀어요. 자, 그러면 잘 봐. 자, 여기 이 그래프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자, 첫 번째, 여기 T0에서, 자, 여기 이 지점을 V0, P0라고 해보자. 그죠? 여기 이제 A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런데 온도는 안 바꾸고요. 압력을 증가시켰습니다. 압력을 증가시켰는데, 잠시만, 그림이 저쪽까지 가야 되는구나. 요걸 조금 더 위로 그릴게요. 요걸 자, 요게 압력만 올라가면 자, 여기쯤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가 P로 바뀌었어요. P. 그랬을 때 부피가 V 다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B라고 치면 등온 변화를 한 겁니다. 등온 변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다시 등압 변화를 합니다. 등압은 압력이 안 변한 거죠. 그죠? 요 지점까지 가는 겁니다. 요 지점까지. 이렇게. 요걸 이제 C 과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부피를 V라고 한번 더 보자는 거죠. 지금 여기를 한번 거쳤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이 곱이 일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라인을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PV가 일정하다. 즉, 요 면적이나 같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자,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변하면 부피는 어떻게 되죠? T분의 V가 일정하다. 이게 뭡니까? 샤를 법칙이죠. 그죠? 절대 온도와 기체의 부피는 비례관계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 P0V가 PV-가 되죠. 그죠? 요걸 이걸로 해줄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PV- 이걸 뭐가 되죠? PV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연결시킨 겁니다. 연결을 시키면 결국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느냐면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책에 37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하면 자, 원래 이 지점에서 이쪽 B로 갈 때는 보일의 법칙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죠? 얘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얘와 얘는 볼샤르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T분의 PV과 T0, P0, V0.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때는 이 T를 뭘로 본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샤르의 법칙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P0, V0를 실제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 얼마가 나오느냐? T분의 PV. 자, 요 T를 얼마를 놓고 계산을 하느냐? 자, 요게 이제 0도씨 1기압입니다. 표준 상태가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부피는 얼마가 될까? 기체 부피 얼마가 된다고 알고 있죠? 얼마? 22.4리터. 이건 화학에서 나오잖아. 이게 1몰의 기체야 대한 거죠. 1몰의 기체. 1몰. 자, 1몰 기체에 대해서 표준 상태에서 기체 부피는 22.4리터인데 얘를 여기에다 넣으려면 SI 단위계로 넣기 때문에 요거 뭘로 넣어야 되겠어요? 요걸로 바꿔 넣어야 되겠죠. 바꿀 수 있나? 얼마일까?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단위 환산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는 단위 환산이 조금, 해봐야 되는 거니까. 자, 1 세제곱 센티미터는 몇 밀리리터와 같아요? 1 밀리리터를 같지요. 그죠? 자, 1리터는 몇 밀리리터와 같아요? 10cm 세죠. 1000이죠, 1000배죠? 밀리니까 1000분의 1이잖아. 그죠? 그래서 1000배가 되겠죠? 1000배 밀리리터. 자, 그러면 1 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까? 이건 할 수 있잖아. 그죠? 10에 6승? 맞나요? 이거 되죠? 그러면, 나오겠네. 1 세제곱 미터는 몇 리터가 됩니까? 몇 리터? 10의 3승 리터. 그렇죠. 10의 3승 1000리터 나옵니까? 자, 한번 잘 보세요. 잘 계산해 보세요. 차근차근. 1m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1m. 한 요 정도 되죠? 그죠? 요 정도 된다 치면 가로, 세로, 높이 하면 요 정도 사이즈의 통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1리터짜리 우유팩 알죠? 그죠? 그거 몇 개를 부어야지 꽉 찬다? 1000개 정도 부어야 꽉 찬다. 그 정도 되는 부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22.4리터는 요거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10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0.0224 뭐 이렇게 되겠네? 맞니? 이거 이제 요 숫자 때문에 2.24로 하면은 10에 마이너스 하나, 둘, 셋이죠. 아니, 하나, 둘이네. 요렇게 되겠네. 그죠? 요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요 숫자. 자, 그리고 1기압은 뭘 넣어야 될까? 1기압은. 1기압은 얼마를 넣을까? 자, 1기압은 뭘로 단위를 바꿔야 되느냐 하면
뉴턴 퍼 제곱미터가 돼야 되겠죠. 그죠? 뉴턴은 SI 단위계 맞습니까? 그렇죠. 맞을까 틀릴까? SI 단위계는요, 질량 킬로그램, 길이 미터, 시간 초, 그 다음 암페어,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죠? 켈빈, 칸델라, 그 다음 또 하나는 몰. 이렇게 7개자. 자, 뉴턴은 SI 단위계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맞아요?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을 그냥 퉁친 거야. 이걸 원체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뉴턴으로 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SI 단위계 유도량이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이겁니다. 항상 이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걸로. 그래서 요걸 집어넣으면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1기압은 얼마야? 얼마? 이거 어디에 나오냐? 저기 372페이지 우리 요거 나옵니까? 1기압은 1.013 곱하기 10의 몇 승이야?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자, 요걸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1.013 곱하기 10의 5승 넣고 그 다음에 부피가 아까 요거였죠.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넣고 T는 0도씨니까 0도씨는 273. 요걸 넣으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온다? 8.31 정도 나옵니다. 8.31. 요 값이 뭐냐? 요 값이. 요게 기체상수 R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1몰일 때이기 때문에 결국 요 얘기죠. PVT는 1몰이 아닐 때는 N몰이라고 하면 NR이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PV가 얼마? NRT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일-샤를 법칙에서, 그죠? 그냥 보일은 PV, 이게 PV가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은 VT. 그죠? 요게 비례관계다, 요게 반비례관계다. 이건데, 이걸 묶어서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올 텐데, 그지? 그걸 실제 0도씨 1기압 1몰 넣고, 계산을 때리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기체상수 R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N몰일 때는, PV는 NR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PV 값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프랑 여기 그래프 아까 차이가 뭐라고 했냐면 PV 값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PV 값이 무엇에 비례하는데 PV 값이 무엇에 비례하는데 몰수는 같다라고 치면 결국 절대온도 T에 비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하고 여기 값은 당연히 다르잖아. 넓이가 다른데. 그죠? 무엇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 등온선 이렇게 갈수록 온도가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뭐 아보가드로는 들어봤죠? 아보가드로 뭐한 사람이에요?
볼수. 아보가드로는 이제 가설을 세운 사람입니다. 무슨 가설을 세웠냐면, 이것도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이 사람이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뭘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느냐면, 돌톤의 원자설. 쉽게 세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돌턴이 원자설을 주장한 이유는 질량 보존하고 일정 성분비 법칙, 이걸 설명하려고 이걸 가지고 나온 거죠. 그죠? 얘 설명이 잘 됐어. 설명이 잘 됐는데 누가 게이리삭의 기체 반응 법칙이 나온. 이건 뭐야? 기체들이 반응하면 어떤 부피에 대해서 일정한 정수비로 나오는 관계. 요거죠. 그죠? 요걸 했더니, 자, 예를 들어서, 자, 수소기체, 산소기체, 수증기. 이렇게 되면 기체들이죠. 그죠? 자, 봤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2ml 넣고, 1ml 넣었더니, 이거 얼마 나와? 실험을 하니까. 2ml가 나오는 거야. 그죠? 자, 또, 2ml 넣고, 2ml 넣었더니, 이거 얼마 나와? 2ml 나오는 거야. 수증기 2ml가 나온다는 뜻이지, 나머지 산소 1ml가 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해봤더니 실험을 계속 한 거죠. 요거 1ml 넣고, 뭐 2ml 넣고, 이런 식으로 해보고 했겠지요? 그랬더니, 반드시 얘는 이렇게 두 개의 부피, 얘는 1부피, 그랬을 때 얘가 2부피, 이렇게 해서 2대 1대 2의 부피비를 만족하는 거죠. 그죠? 이걸 누가 돌턴의 원자설로 집어넣어 봤더니 어떻게 돼? 쪼개지죠. 그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입자 모델이 필요했고, 그것 때문에 누가? 아보가드로. 그죠? 아보가드로. 얘가 이제 분자설을 들고 나온 거예요. 가설이죠, 가설. 왜? 입증이 안 됐으니까. 자, 가설 들고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법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분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든 기체, 뭐가 같을 때? 온도, 압력, 같을 때. 기체 종류하고 상관없이요. 부피가 같으면. 뭐를 같게 가지죠? 자, 요게 이제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분자 형태로 넣었더니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넣은 거죠. 분자 형태로 넣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아보가드로의 분자설, 그 다음 아보가드로의 수,
아보가드로의 수는 보통 N0로 많이 표현합니다. 자, 요게 얼마죠? 계산을 하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당 1몰일 때 그죠? 요만큼씩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기체 운동론에서는 다루게 되는 거야. 그래서 꼭 필요한 값들이 뭐가 있느냐? 뭐가 있다? 자, 아보가드로 수 요거하고 그 다음에 기체 상수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PV는 NRT 하나 알아두시고 알겠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기체를 쓴다? 이상 기체가 되겠죠. 아이디얼한, 그죠? 스트레인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상 기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요걸 조금 볼 줄 알아야 되겠다. 자, 거기 기억에 기체 분자의 크기가 있다, 없다? 없다. 부피가 없으니까, 뭐가 없다?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번에 기체 분자력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분자력이 없다란 거 디귿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크기가 없고 부피가 없고 그 다음에 원래는 부피가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부피 없고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뭐만 있다?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만. 그리고 얘네들 충돌은 어떤 충돌? 완전 탄성 충돌. 그래서 탄성 계수가 얼마? 1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원래는 냉각하거나 압축하면은 기체가 액체로 변해버려요. 알겠죠? 그런데 얘는 그렇게 안 되고 응고나 액화가 일어나지 않고 절대 온도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기체 상태로 가는 애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요게 이제 이상 기체가 되니까 좀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화학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책은 아주 옛날 책입니다. 하이탑 중에서도 아주 고전에 속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이 책 보고 있어요. 정말 오래됐네요. 선생님이 50이 넘었거든?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그래서 용어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용어랑 좀 많이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시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은 1g 원자, 뭐 그램 원자량, 그램 분자량 이런 표현을 막 써요. 알겠어요? 그거는 전부 다 그걸로 바꿔서 생각했어요. 몰 질량. 몰 질량 알죠? 들어봤지요? 1몰일 때의 질량. 그러면 탄소는 1몰일 때 질량이 얼마입니까? 12g으로 이렇게 g을 붙여버리면 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조금 옛날식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시고. 아이고. 선생님이 왔을 때 이 교재로 이미 진행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은 받아서 수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적 책이야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그 376페이지 가시면
기체의 밀도와 압력, 온도 요 관계인데 이걸 우리가 밀도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밀도로. 지금 원래는 PV는 nRT부터 해가지고 요거잖아. T는 PV. 이게 일정이잖아.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이 V를 밀도로 표현 가능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밀도로 표현하면 밀도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밀도 로라고 할게요. 이 밀도 기호. 이거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죠? 그래서 유체에서는 특히 기체나 액체가 등장하면 밀도 가지고 많이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은 로 V 이렇게도 생각하고 mg는 어떻게? 로 VG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걸 항상 생각하고 요걸 이용을 하면 V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V는 로분의 m이잖아. 그지? 이걸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m은 어차피 양변에서 약분이 되기 때문에 로 제로 t 제로 분의 p 제로는 로 t 분의 p 이런 식으로 간다. 자, 이게 왜 이거는 날리는데 이거는 안 날리니? 봐봐. 로 제로 t 제로 그죠? 그 다음 p 제로 여기에서 m이죠. 맞니? 자, 두 번째 거 로로 바뀌었어. 요게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얘는 왜 안 바뀌니? 온도가 변하면 부피가 변하지 않아. 그지? 압력이 변하면 부피가 변하잖아. 부피가 변하면 질량은 같은데 부피가 변하면 어떻게? 밀도는 변하죠. 그죠? 근데 뭐는 안 변해? 이 세 개 중에 기체가 되면 얘가 변하고 얘가 변할 수 있어요.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하는 거죠. 그러나 뭐는 안 변해? 얘는 안 변해. 질량. 그래서 여기 없는 거야. 이 시계. 알겠지?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밀도로 표현도 가능하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부분합은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379페이지로 가보죠. 379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체 분자의 운동과 압력 해가지고 열 운동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뭘 우리가 공부를 할 거냐면 그 기체,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 있죠. 운동 에너지가 온도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거를 이제 관계를 볼 거예요. 관계를. 자, 그래서 자,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것은 기체 분자들은 어떤 운동을 한다? 열 운동을 합니다. 그죠? 즉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입자에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멈추지를 않겠죠.
그죠? 그것들이 어떻게 계속 움직이면서 벽면에 충돌을 일으키면 그 충돌이 결국 벽면에 무엇을 작용한다? 충격량을 작용하고 그 충격량이 일종의 압력으로 나타나는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체의 압력이에요. 기체의 압력. 자, 그래서 이 기체의 압력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 에너지화 시켜가지고 쭉 나가는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내용은 뭐 별건 아닌데 좀 중요한 용어가 있긴 해요. 자, 이런 공간을 일단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런 공간. 그래서 여기가 X, 여기 Y, G축이다.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여기 어떤 입자를 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입자. 근데 이 입자가, 마구잡이로 움직이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쪽으로 뭐 V만큼 이렇게 움직일 때, 이걸 우리는, 축 방향으로 분해해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간단하게. 그 세 개의 축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이 X축 방향으로 가는 거, 또 하나는 Y축 방향으로 가는 거, 또 하나는 G축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것들을 다 때려 합치면 요 녀석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입체적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서 실제로는 이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V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VX, 이쪽으로 VY, 이렇게 VZ. 요게 이제, 합성이 되면 이 V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 V를 이렇게 축방향으로 분해해서 일단 생각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벡터량을 갖다가 우리는 요걸 평균을 해야 되는데, 벡터량 평균이 요건 그냥 알아놓으세요. 벡터량을 평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냅니다. 그 다음에 뭘 한다? 제곱근을 다시 씌워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벡터량이 얘네들이 무분별하게 막 움직이겠죠. 불규칙하게. 그지? 그러면 X축, Y축, G축, 그걸 통계를 쫙 내서 다 합쳐보면, 바로 평균을 내버리면, 얘네들이 다 더해지는 방향이 이쪽 방향도 있지만, 마이너스 방향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을 내면 방향성 때문에 다 0이 돼버려요. 알겠어요? 방향성 때문에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하나만 합니다. 더 하나만. 왜? 이 안에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균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량을 갖다가 항상 평균할 때는 무조건 이 방법을 씁니다. 제곱을 먼저 해요. 제곱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상쇄되는 걸 막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죠? VX 방향도 있지만 마이너스 VX 방향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을 해서 더해버리면 어떻게? 방향, 마이너스가 크기, 절대값이 되는 거니까. 그죠? 다 일단 더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냥 더하면 0이 되지만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아까 제곱한 걸 상쇄시켜야 되니까 제곱근을 다시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평균을 딱 내면, 용어가 좀 희한한 용어가 나오는 거죠. 자, 요거 맞죠? 그죠? 요거 맞아요. 요걸 어떻게 읽습니까? 요걸 어떻게 읽는데, 요 용어를? 그렇죠. 요거 이름을 좀 알아놓으세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평균 제곱 속도입니다. 여기까지가 평균 제곱 속도라고 안에 걸 읽으시면 돼요. 제곱 속도의 루트는 이제 제곱근이 되겠죠. 자, 요거 이름 좀 신경 써서 기억을 해 두시고. 평균 제곱 속도의 제곱근. 그래서 요걸 이제 거기 해주시면 이런 방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V1 제곱 플러스 V2 제곱 해서 쭉 가서 V n개가 있으면 요거 제곱한 거에 n개로 나누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평균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여기에서도 할 거란 얘기예요. 이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VX 방향, 이쪽 방향, VX 방향, VY 방향, 그 다음 VZ 방향, 요게 요걸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제곱을 때리는 거야, 제곱을 해놓고 우리가 생각할 거란 얘기야. 근데 이 값들이 전부 다 어떻다? 크기가 같다. 왜? 한쪽 방향으로 더 치우치는 열운동이 생긴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균등하다라고 하면, 그죠? 무분별하게 불규칙적으로 이 안에서 기체들이 운동하겠죠.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랑 얘가 다 동일한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V의 제곱, 즉 얘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VY 제곱 플러스 VZ의 제곱 이거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같은 XX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 3VX의 제곱과 같다. 이런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단순화 시켜가지고 VX 제곱은 3분의 1 V의 제곱, 즉 요것의 3분의 1 값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3분의 1 값. 그렇게 해서 이 속력을 가지고 뒤에서 쓸 거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책에서 한번 보죠. 책에서 보시면 먼저 그 질량 m을 가진 녀석이 이 벽면에 충돌합니다. 그럼 충돌하면은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죠? 자, 그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해 가나요? X축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X축 방향. 자, 운동량 변화는 자, 델타 P라고 합니다. 운동량 변화량은. 자, 이거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돼요. 그죠? 자, 나중 속도가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쪽을 처음을 빼는 거지. 예. 지금 부호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거 했구나. 자, 처음을 이쪽 면을 때린다고 쳐봅시다. 이쪽 면을 때리면 MVX인데 마이너스죠. 그죠? 그 다음에 때리고 나오면, 이쪽으로 나오면 MVX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예요. 근데 처음은 우리가 부호를 이쪽 마이너스로 그냥 잡은 겁니다. 그냥 계산 편안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MVX. 그 다음 요게 마이너스 MV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EMVX. 요 값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 운동량을 일단 구해놨어요. 왜냐면 충격량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용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왕복거리이기 때문에,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자, 거기 1회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델타 T는 Vx분의 2L이죠. 그죠? 요 길이가 하나가 L이기 때문에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2L. 그걸 Vx로 나누면 시간 T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충격량은 자, 운동량 변화량과 같아요. 자, 충격량은 이거 어떻게 되죠? 충격량 힘 곱하기 델타 T죠. 그죠? 이게 이제 델타 P와 같은 거니까. 자, F는 델타 T분의 델타 P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게 EMVX고, 자, 여기 델타 T가 얼마라고 했어요? 2L분의 VX죠. VX 되니까 이 제곱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요게 L분의 MVX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뭐예요? 충격력입니다. 충격력. 충격력. 충격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충격력이라는 것은. 기체의 입자가 저 벽면을 때릴 때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릴 때 힘. 그지? 자, 그리고 요거는 요 VX를 V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VX를 이렇게 되겠죠? 그죠? VX는 VX 제곱이죠. VX 제곱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 자, 요걸 그대로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가. 자, 넣으면 3분의 1 들어가죠. 3분의 1. L분의 MV 제곱. 요게 일단 뭐가 된다? 충격력이다. 충격력. 그럼 왜 이걸 구했느냐? 우리는 압력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압력. 압력은 P는 자, 요게 이제 면적분의 힘이에요. 이걸 면적이라고 보면 면적분의 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F가 제곱, 그 다음에 A가 뭐죠? A가 면적이니까 L제곱이 되겠죠. L제곱. 자, L제곱. 여기 L제곱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결국 어떤 값이 된다? 3분의 1에 L이 있으니까 L제곱으로 나누면 L 세제곱이 되겠죠? 거기에 MV제곱이 된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전체, 요거는 입자 하나에 대한 거니까
전체 입자, 요 속에 들어있는 전체 입자로 따지면 요게 뭘 붙이면 되겠습니까? 총 입자수 n을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전체 이 안에서 벽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기체가 작용하는 압력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L 세제곱이 뭡니까? L 세제곱이 V잖아. 여기 V죠. 그래서 요게, 자, 한 번 더 적어 드리면 V분의 NM V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가 넘어가면 PV가 되는 거죠. PV. 자, PV는 3분의 1. 자, 요게 뭘까요? 요게 N, 잠시만, PV로 지금 바로 넘어가지 말고 P로 합시다. P는, 자, 요게 전체 입자의 질량입니다. 전체 입자의 질량. 그래서 부피분의 전체 입자의 질량이 돼가지고 이게 이 기체의 밀도가 돼버린 거예요. 기체의 밀도. 그래서 3분의 1 로 V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로 V의 제곱. 자, 요거는 빠르기입니다. 됐나요?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V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PV로 표현하면 3분의 1 NMV의 제곱 이렇게 해도 표현되고, 요거를 전체 질량으로 따지면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 요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 안에서 작용하는 기체 입자들이 이런 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압력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제 뒤쪽에서 뭘 해볼 것이냐 하면, 자, 382페이지 가보세요.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이제 구해 볼 거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얻었단 말이지. 하나는 기체 분자 운동론. 여기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한 건데, 거기에서 이 식을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V는 nRT를 얻었단 말이지. 둘 다 PV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얻어놓은 게 이 식 하나 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PV는 nRT, 요걸 앞에서 열심히 또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그랬죠. 그죠? 이 PV가 같은 거니까 얘와 얘가 같은 거야. 그걸 이제 전개를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요거 하고 마무리 할게. 자, 3분의 1 NM V의 제곱 이퀄 nRT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 구한다고 했어요? 운동 에너지 구한다고 했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을 만들려면 여기 3분의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나요? 3분의 2. 그리고 요거 몰수를 조금 조정합시다. 요 지금 n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요, n은 아보가드로 수의 뭐만큼? 몰수만큼 곱하면 전체 개수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요걸 일단 대입해서 넣어볼게요. 요걸. 그러면 여기에다가 N0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nRT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몰수 날라가죠. 그죠? 그럼 요게 이제 EK죠. 요만큼이 EK인가? EK. EK는 자, 요 앞에 이 숫자는 2분의 3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 아보가드로 수 N0분의 R T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걸 일단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요걸 이제 K로 잡을 거예요. K. 요게 볼츠만 상수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가 되냐면 이 K는 2분의 3 KT라고 하는 수식이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 유도하려고 쭉 달려온 건데 여러분들 자, 요거 기억납니까? 요 J 값이 뭐였죠? 이게, 열당량이죠? 열의 열당량. 4.2를 곱하면 열이 뭘로 바뀌는 거죠? 1로 바뀌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 볼츠만 상수가 의미하는 것은 온도에다가 볼츠만 상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에너지로 돼버리는 거죠. 그죠? 에너지로 바꾸는 상수가 되는 겁니다. 열을 1로 바꾸는 상수가 4.2였지요. 열의 일당량.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 자체를, 절대 온도인데, 절대 온도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상수가 볼츠만 상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체 입자가 지금 이거 어떤 이상기체를 우리가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질량 M이 그냥 단원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알겠죠? 단원자 분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면 헬륨 기체 같은 건 단원자 분자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가정했을 때 얘기고, 이원자 분자 이렇게 달라지면, 알겠어요? 자유도라는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요 값들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뭐 2분의 5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6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요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아주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의 운동하고 절대 온도 요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체 입자가 속도가 변한다. 속도가 변하려면 반드시 뭐가 변해야 되는 겁니까? 기체 입자의 속도가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압력이 변하면 기체 입자의 속도가 변한다. 맞나요? 압력이 변하면.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달려왔는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 자, 이상기체 가지고 쭉 달려왔죠. 기체 입자는 압력이 변한다고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반드시 뭐하고만 관계가 있다? 이 식이잖아. 이게 뭔데? 2분의 1 mv 제곱. 알겠어요?
V제곱은 T에 비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빨라졌다라는 것은 온도가 변했다는 의미예요. 온도가 변한다는 의미는 기체 입자의 속도가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압력 변한다고 해서 속도 절대 안 변합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알겠니? 네. 다음 시간에 그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 해가지고 거기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일단 끝낼게요. 오늘 이거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연력학 들어갈게요. 연력학 알겠죠? 연력학.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